네, 변함없이 찾아오는 뉴스의 강을 건네주는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가 와도 겨랑 없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창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비가 올 때 비가 적당히만 온다면 이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은 비와 화창한 날씨 둘 중에 어느 게 더 잘 어울리나요? 저는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화창한 날씨 좀 더 좋아하는데요. 네. 어울리기에는 비 내리는 날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남이 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랑 또 남들이 평가하는 경제가 다른데 뭐 둘 다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삼고 현상. 어려운 상황.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인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또 올렸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연 2.5%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 5월, 7월 회의에 이어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뭔가 좀 끌어오르는 시장을 잠잠하게 하겠다. 물가를 잠잠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네,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무려 6.3%나 올랐다고 합니다. 1998년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예상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최근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4%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오른다. 그럼 물가가 오르는 것에 따라서 임금도 올려달라. 가게세도 올려달라. 뭐도 올려달라. 이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굉장히 높게 잡았네요. 네, 기존 4.5%에서 5.2%로 대폭 높여서 잡았는데요. 경기 네. 침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침체가 와버리면 정말 걱정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공장이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원달러 환율 지금 저희도 얼마 전에 소개했잖아요. 1340원대를 네. 넘은 적도 있다. 이게 영향을 미쳤겠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것도 환율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환율 방어에 염두를 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한미 금리가 뒤집히면 외국인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되고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 입장에서는 이 금리 역전폭을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이번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화를 쓰는 한국 경제에 들어온 달러가 한국에 있을 매력을 못 느끼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손해를 본다 싶으면 빠져나가는 그 우려인데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시사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10월과 11월 이렇게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물가가 정점에 달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인상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인 뒤에 앞으로 0.25%포인트씩 인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소 한 차례나 혹은 두 차례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더 빨리 오르겠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오를 전망이 클 것 같고요. 네. 부채가 많은데 정말 이 대출하신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신 분들의 고통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대회비가 유출되는데요. 대통령의 구체적 일정, 시간 이런 거 정말 위험한데 이게 네. 공개됐어요? 맞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에 한 사용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일정 대구 서문시장 12시 방문 26일 12시 방문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네. 올렸는데요. 즉 방문 일시와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어디 가는지 미리 시간이 며칠 전에 공개돼 버리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나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대회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호상 대회비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전에 알려질 경우 이제 경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네. 만큼 이제 대통령실은 언론의 일정은 미리 공지하지만 경호 엠바고를 요청을 네. 하는데요. 엠바고는 이제 언론 용어이긴 한데 이 대통령의 안전 등을 위해서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보도를 유예해 달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정도인데도 이게 지난번 사실은 그 건희사랑 팬카페에서 대통령실 관련한 여러 보안 공간이 공개된 것도 논란이었습니다만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될지도 참 걱정이에요. 네. 이제
이게 지금 건희사랑 이용자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네, 아직까지 어떤 경로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강신업 변호사가 저희랑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NCND 말하지도 않겠고 부정하지도 않겠다 이런 식의 네. 말을 했었는데 회장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기네요. 네, 실제로 이제 팬클럽 관련 구설수가 이어지자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7월 말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김 여사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서 강 변호사의 정치적 발언은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면서 거리를 두기도 했었죠. 예, 뭐 여전히 또 그럼에도 활동을 하는 것처럼 또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만 야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일정을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참담하다면서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비판을 했고요. 박범계 의원은 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있다. 김건희 여사께서 팬클럽을 보고 즉시 해산하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참 또 김건희 여사 쪽으로 부정적인 뉴스들이 생겨나고 있네요. 여당에서도 비판한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 팬카페가 있다는 소리는 정치를 26년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하시고 이제 해산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앞서 말한 강신업 변호사 굉장히 격한 욕설을 하며 반응했어요. 네, 강신업 변호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에 대해서 아주 거세게 반응을 했는데요. 홍준표는 XXX를 닥쳐라 이런 식으로 네.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건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제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라면서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살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기자들에겐 경호 엠바고를 이제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관계자는 알아보니까 해당 일정은 한 차례 연기된 바가 있는 것으로 대구시당 차원에서 참석하려는 당원이 적지 않아서 일정이 아름아름 알려진 것으로 전해들었다라면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그대로 일정이 진행되나요? 일단 대통령실은 이미 노출된 윤 대통령의 대구시장 방문 일정을 변동 없이 그대로 강행할지는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국가 안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많은 고려가 있겠죠. 세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자필 탄원서 후폭풍도 큽니다. 여당 내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말들이 많죠.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자필 탄원서 유출 배후를 국민의힘 쪽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그 당시 문자에 네, 그 이모티콘에 이제 체리 따봉 있었죠. 요즘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네. 체리 따봉. 네, 이거를 이제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길 바란다 이러면서 비꼬았는데요. 그러면서 네. 자신을 둘러싼 당내 반응에 후한무치하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뭐 군부 독재 비유했고 저희도 어제 표현했습니다만,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 수위에 대해서 아마 좀 경고성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근 발언 수위,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 수위가 굉장히 과하다고 얘기했고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해법을 푸는 건 어려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비대위 체제라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또 스튜디오에서 이 관련 여당 얘기해 볼 텐데, 전당대회 빨리 하자. 빠를 필요 없다. 지금 이런 논란도 서로 갈리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당내 이견이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내년 초 당대표 선출을 언급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경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연내 개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뭐 여당의 문제 또 새롭게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부 여당으로서 발을 맞출 수 있는 모습 어떻게 찾아갈지 지켜보고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뉴스였죠. 보육시설을 나와서 자립생활하던 젊은 청년, 대학생이죠. 생활고와 외로움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뉴스 소개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손을 조금만 뻗고요. 전화번호 4자리만 누르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7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입주민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A양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친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가족에게 미안하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A양은 만 18세까지 지역 보육시설에서 생활을 했고
부모 네. 모두 장애가 있어서 A 양을 보살피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이 사건보다 또 많이 회자된 사건이 좀 구체적인 이 친구의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 지난 18일이었죠. 또 광주긴 합니다만 신입생 B군, 대학생 신입생 B군이 또 비슷한 선택을 했어요. 네, 같은 지역인 광주 지역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다른 보육원 출신이긴 합니다. B군의 소식인데 B군이 이제 시설을 나올 때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700만 원 가운데 500여만 원을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으로 쓴 걸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면서 외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직 읽어야 할 책이 많은데라는 유서를 남겨놓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뭐 부모의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돌봄을 받고 자라나는 친구들이 원래 나이가 20살이 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까지 조금 더 연장하려고 하지만 그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700만 원 갖고 등록금 내고 나면 당연히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생존 문제가 올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또 친모가 나타났다 그래서 좀 보도가 됐어요. 네, 어제 B군의 화장식과 장례 미사가 오전 광주 영락공원에서 열렸는데 B군의 친모가 이제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 북구에서 이제 친모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친모는 별도의 장례식은 하지 않고 유구를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경기 지역에서 생활하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 광주로 옮기고 또 나름 참 열심히 아직 읽을 책이 많은데 이 말이 참 가슴 네. 아프더라고요. 정부 왠지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서 뭐 수원 세모녀 얘기도 했고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동안은 이제 방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호 종료 후에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은 지자체에서 최소 500만 원의 정책 지원금을 받고 정부도 5년간 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보건복지부는 정착 지원금을 800만 원,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또 복지부가 내놓은 심리 정서 지원책도 있는데 네. 자립 멘토단 운영 확대 그리고 무료 심리 상담 등 이런 게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네. 추가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있어야 일단 도움을 받잖아요. 여기도 지금 부족하다고요. 매년 20명씩 뽑다가 올해부터 전국의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마다 선발하도록 확대가 됐는데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0명 이상을 모집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지금까지 선발된 인원도 70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우뚝 서서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분들이 우뚝 서지 못한다면 뭐 그렇지 않은 좀 상황이 좋은 우리들이라고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또 마지막 삶의 끝자락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네,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129번이고요. 생명의 전화는 1588-9191, 청소년 전화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393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전화 한 통 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사별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나쁜 뉴스들에서 좋은 뉴스들로 귀를 싹 청소해줬다고 0677님이 칭찬해 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